오늘은 공포문학관으로 제보해 주신 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밤 근무 시에 공포 괴담류의 방송을 항상 곁에 두고 즐기는 나름 공포 매니아 김중사입니다. 공포 괴담류의 방송을 자주 듣다 보니 실화 같기도 하고 지어낸 이야기 같기도 한 그런 아리송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덜 무서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 실화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많은 경험들 중에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적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오타라던가 또 글의 문맥이 맞지가 않을 테니 글 수정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제 소개는 나중에 차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밤 근무를 하는 곳은 서울과도 꽤나 가까운 경기도 땡땡시에 위치한 납골당과 수목장을 치르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땡땡추모공원입니다. 먼저 그 자세한 위치나 상호명을 밝힐 수 없는 점은 이 자리를 빌어 많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여름은 비가 정말 오는 날이 많았었던 그런 한 해였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바로 그날도 비가 줄기차게 내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야간에 시큐리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모시설은 주간에 2분, 그리고 야간도 저를 포함해서 2사람이 안전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야를 로테이션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간은 야간, 주간은 주간만 계속해서 근무하는 그런 방식이죠. 암튼 그렇게 저녁 8시에 저는 주간 근무제와 체인지를 한 후에 제일 먼저 식당으로 가서 식당 이모님들께서 퇴근 전에 차려놓으신 석식을 아주 맛나게 먹어가면서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납골당 건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이 꽤나 크고 특히 수목장도 갖추고 있는 시설인지라 대부분의 이동은 사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 아시나요? 왜 농촌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자주 타시는 바퀴가 4개 달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속도는 나지가 않아도 나름 사륜 바퀴에 힘도 좋은지라 수목장 비포장에서도 한몫을 합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때 저의 선임격인 배 주임님께서 타신 사륜 오토바이가 납골당 쪽에서 내려오는 게 보이더군요. 연일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는 탓에 우위가 마를 새가 없는 그런 날들이 이어졌죠. 식당에 불이 켜진 걸 보셨는지 잠시 후 식당 쪽으로 사륜 오토바이 라이트의 방향이 이쪽으로 향해지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시동이 꺼지고 우비를 입은 배 주임님께서 식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배 주임님, 식사는요? 같이 드시죠? 아니다. 내는 집에서 묵고 왔다. 마이무레이. 그렇게 입가에 사람 좋은 미소를 띄우며 저녁 인사를 하시면서 배 주임님께서는 저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시더군요. 근데 배 주임님,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정문에 윤 반장님 안 계시던데요? 윤 반장님은 이곳 추모공원이 들어설 때부터 공원의 정문격인 입구에서 근무를 시작하신 분으로 나이가 60을 훌쩍 넘기신 이곳의 최고 연령자분이십니다. 윤 반장님은 오늘 야간에 쉬신다 하시던데 최 주임이 아까 극하더라. 자세한 이유는 내삼아 잘 모르겠네. 그래요? 윤 반장님 어디 아프신가? 제가 이따가 전화나 문자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그렇게 전 식사를 마친 후 식당 건물을 한번 돌아본 뒤 식당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보안동으로 가지 않고 사륜 오토바이를 몰고 정문으로 내려가서 안내 초소의 문을 확인한 후에 저의 주 업무인
CCTV가 있는 보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짐작들은 하시겠지만 추모 공원은 돌아가신 영혼들을 모신 곳이라서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음기라고 해야 하나요? 사실 그런 기운들이 밝은 대낮에도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왜 사람들이 평소에 익숙했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밤에 가게 되면 낮에는 느껴지지 않던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낮의 양기와 비교되는 밤의 서늘한 음기인 것 같습니다. 암튼 그날따라 왠지 경사로 위쪽에 자리한 납골당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왠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기분 탓이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낮 동안엔 잔잔하게 내리던 비가 밤 12시쯤 되니까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둥과 번개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와, 비 봐라 비. 그때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시던 배주임님이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배주임님이 비 오는 날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으셨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밝히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내리붓기 시작한 지 한 1시간여쯤이 지난 그때가 새벽 1시? 바로 그때. 저거 와저라노? 아씨 돌아피겠네. 그렇게 말을 하는 배주임님의 말이 들려서 배주임님의 시선이 멈춘 곳을 따라가 보니 제 이 추모실에 CCTV 하나가 꺼졌다 켜졌다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아예 꺼진 채로 있다면 오히려 신경은 덜 쓰이겠는데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은 그렇지 못합니다. 합선에 문제라도 있으면 정말 큰일인 것이죠. 아, 저거 우짜겠노? 아유, 주임님도 참. 뭘 어쩝니까? 가봐야죠. 제가 올라가 볼게요. 같이 갈까? 혼자서 개 안 큰나? 괜찮아요, 배주임님. 그리고 한 사람은 여기 지키고 있어야죠. 그래, 그렇긴 한데. 봐라. 혹시 모르니까네. 방검복 꼭 챙겨 입고 가, 그래. 아유, 알겠어요, 배주임님. 사실 어떤 간 큰 미친놈이 이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납골당에 침입을 하겠습니까마는 전 미안해 하시는 배주임님을 생각해서 그냥 시키시는 대로 우비를 입기 전에 속에다 방검복을 챙겨 입고는 무전기와 리시버를 소지한 채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살인 오토바이에 올라탄 후 경사길을 거슬러서 제2 추모관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 젠장. 이럴 줄 알았으면 보안경이라도 쓰고 왔을 텐데. 그런데 세찬 비가 따갑게 얼굴을 때리면서 눈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시야가 흐릿해지자 저도 모르게 그렇게 투덜대게 되더군요. 암튼 그렇게 전 제2 추모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빠른 걸음으로 입구에 다가서서 통문에 패스워드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이라서 그런지 그 소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윽고 문은 열렸고 전 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후에 발걸음을 문 쪽을 향해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그 통문을 열면 바로 이어서 자동 감지 센서가 작동하는 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문 앞에 다가서자 문이 열리더군요. 자동 센서 문은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 속으로 오케이, 정말 다행이다 란 생각을 했습니다. 문이나 기타 조명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아선 아마도 건물의 부분적인 오작동으로 인해서 보안 CC카메라 한 대가 단순한 오작동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전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그런 생각이 방정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안도감을 시기한 그 무언가의 힘이 작용을 하였는지 불과 몇 초도 안 되어 그 길다란 봉안당 홀의 조명들이 양쪽 끝에서부터 제가 서 있는 홀 중앙 쪽으로
팍팍 하는 조명이 꺼지는 그런 소리를 내며 전부 다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일순간에 조명들이 모두 나가버리자 처음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그렇게 급작스레 예고 없이 찾아온 어둠에 약간은 적응이 된 저의 눈이 힘이 하나마 주위 사물들의 윤곽들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전 근무복 하의에 허리 벨트에서 후레쉬를 꺼내들었습니다. 작은 소형 후레쉬지만 그 빛이 상당히 멀리까지도 뻗는 강한 녀석이었죠. 다만 배터리를 갈아준 게 꽤 오래되었다는 기억이 났습니다. 젠장. 암튼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금 제가 거쳐서 들어왔던 자동문의 앞으로 다가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상 작동했던 그 문이 작동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전 그 문 앞에 서서 잠시였지만 빠르게 머리를 굴려보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오긴 왔으니까 일단은 배전실까지 가서 확인은 해봐야겠지? 그렇게 마음이 결정되자 전 지체 없이 그 좌우로 펼쳐진 복도 중에서 배전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좌측 홀의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나아갔죠. 추모관의 바닥은 엄숙한 추모 분위기와 소음 방지를 위해서 카페트를 깔아 놓았는데 그래서였는지 저의 구두 소리조차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깥에선 천둥이 치는지 천둥 소리와 함께 더불어 번쩍번쩍하며 창가가 몇 번 밝아졌다가 금세 다시 어둠에 파묻히고는 하더군요. 그 탓이었는지 뭐랄까 약간 기분이 이상해지더군요. 아무튼 제가 여기 와서 하려 했던 건 CCTV 카메라에 꽂혀있는 선들이 혹시 빠져있는 건 아닌지 또 그것들이 제자리에 잘 붙어있는지의 유무와 만약 그게 정상적으로 잘 붙어있다면 마지막으로 추모관 밑에 있는 배전실로 내려가서 차단기를 확인해보는 거였었는데 일단은 상황이 일이 되고 보니 그냥 배전실로 가는 것만이 최선책이었죠. 그렇게 배전실 쪽을 향해 복도를 걸어가던 중에 그때 갑자기 내 머릿속에선 지금 무전기로 배 주임님께 일단 연락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론은 뭐 별달리 따로 드릴 말씀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배전실로 내려가서 차단기를 살펴본 후에 연락을 드리자 라고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전 후레쉬의 배터리가 지하 배전실에서 꺼지지 않고 버티어주길 바라면서 그렇게 25m쯤 펼쳐져 있는 좌측 홀 복도를 걷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배 주임님께서 한 달 전쯤인가 밤 근무 중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공포와 관련 있는 방송을 틀어놓았었는데 곁에서 반강제로 같이 방송을 들어야 했던 배 주임님께서 평소엔 잘 보이지 않던 꽤나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 그거 아나? 놈들은 모르겠지만서도 있다이가. 내는 마 이상스럽게도 분명히 같은 동일의 고인분인데 낮에 보는 봉화남 안의 고인분하고 또 밤에 보는 그 고인분의 사진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기라. 분명 해지기 전에는 평범하게 보이던 고인분이 이상스럽게도 해지고 나서는 있다이가. 뭐라 설명해야겠노? 그래 해지고 나서 보면 마치 쏘아본다고 하는 게 그게 맞겠다. 그래서 내는 되도록이면 고인분들의 사진은 그저 스치듯이 바라만 보고 말지 오랫동안 안 볼락한다. 왠 줄 아나? 왜냐하면 산 사람이 죽은 자의 사진 속 눈과 오래 마주치면 있다이가. 언젠가는 그 고인의 영혼이 찾아온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해서 말이다. 근데 봐라, 그 말이 사실이면 전부가 선한 영혼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 아이가.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계시다 이 말이다.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미신 같은 소리로 들리기도 할 것이다. 암튼 하필이면 그 생각이 그때 떠오르는 것이었다. 인간의 기억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스치듯 지나간 사이에 난 어느덧 지하 배전실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 문을 열었죠. 그러자 배전실 안에서는 평상시였다면 제법 요란스럽게 들려왔을 전기가 작동하며 내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지금은 마치 쥐 죽은 듯이 그렇게 고요하더군요. 전 후레쉬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어서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서둘러 과부하 방전 차단기가 있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을 후레쉬로 비추어 보자 역시나 모든 차단기들이 내려가 있더군요. 해서 전 일단 맨 왼쪽에 배전실이라고 쓰여져 있는 차단기를 올렸죠. 그러자 환하게 배전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 일렬로 붙어있는 나머지 차단기들도 모두 다 올렸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전 그렇게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지하 배전실을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위로 올라오자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더군요. 하지만 어쨌든 날이 밝으면 담당자들이 한번 손을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구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전 홀 중앙을 향해 걸어갔죠. 그런데 말이죠. 방금 제가 스치듯 지나왔었던 뒤 봉화남 코너에서 뭔가를 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아니, 그 뭔가는 분명 사람의 형체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도 같은 데를 지날 때 시선을 굳이 돌리지 않아도 문이 열린 방 안에 사람이 있는 게 곁눈질로 느껴지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였습니다. 해서 전 얼른 되돌아서 제가 방금 지나왔던 그 뒷코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뒷코너엔 아무것도 없더군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사람이라면 그 짧은 순간에 다른 곳으로 갈 만한 능력은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말이죠. 그 짧은 시간에 말입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이었지만 전 그 자리에서 마치 발에 못이라도 박힌 듯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안실에서 궁금해하고 계실 배주임님이 떠오르자 일단은 돌아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전 다시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때 마치 사람이 슬퍼서 숨을 죽여 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처음으로 저의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번 화가 나면 거칠 것 없는 저의 평소 성격이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더군요. 전 그때까지도 손에 들고 있던 후레쉬를 다시 허리벨트에 달린 케이스에 집어넣고 역시나 허리쯤에 달려있던 3단봉을 펼치지는 않고 그저 소나귀에 움켜쥔 채로 A부터 J 코너까지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곡한다더니 정말로 어이가 없더군요. 그치만 뭐 어쩌겠습니까? 다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빌어먹을 그때 등 뒤에서 또다시 나지막하게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 뭔가가 있기는 있는데 또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이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불현듯이 저의 머리를 스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어플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얼굴이나 영체를 잡아준다는 땡땡땡 어플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뜬금없게도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주저함 없이 바로 폰을 꺼내 들고서는 그 어플을 작동시켰죠.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공포 콘텐츠를 너무 좋아해서 공포와 관련된 것들은 가능하다면 직접 스스로 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적당한 상황이 또 어디 있겠냐는 그런 생각에 저는 전에 깔아뒀던 그 어플을 실행시켰던 거였죠. 그렇게 어플을 켠 후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다른 곳에선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데 바로 그 뒷코너로 폰이 향했을 때는 영체 감지 포커스가 생기는 겁니다. 전 주저없이 다시 그 뒷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서서 길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안쪽을 향해 폰을 들이댔습니다. 폰을 쥔 손과 팔을 길게 뻗어 봉화남들을 훑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포커스가 잠시 꺼졌다 켜졌다 하더니 안치단 2층의 한 봉화남에서 생성이 되더군요. 그래서 전 좀 더 정확을 기하자는 의미로 폰 방향을 다른 데로 잠시 돌렸다가 다시 코너 안쪽으로 향했죠. 그러자 마치 거짓말처럼 아까의 안치단 2층 라인 동일한 봉화남에서 포커스가 역시 다시 생성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땐 좀 무서워지더군요. 배주임님께서 했던 말이 다시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아무튼 전 확인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해서 그렇게 그 봉안함을 향해 가는 와중에도 포커스는 변함없이 오직 그 봉안함에 고정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앞에 다다른 저는 그 봉안함의 높이에 시선을 맞추기 위해 두 무릎을 구부리고 정면으로 봉안함 안으로 시선을 맞췄죠. 그런데 그 안에는 별다른 특별함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저 평범해 보이는 유골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또 대부분 일반적으로 놓여지는 고인분의 사진은 없더군요. 보통 대부분의 유골함 옆에는 고인분의 생전 사진이나 혹은 가족분들과 함께 찍은 그런 사진이 놓여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직 그 유골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유골함에는 보통 고인의 성함과 더불어서 고인분이 태어난 연도와 날짜 그리고 운명하신 연도와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91년생 2020년 졸. 여기서 말하는 졸은 마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1991년에 태어나서 2020년인 올해 세상을 마감하시고 떠나신 거였죠. 저와 비슷한 연배라서 고인분께서 너무도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런 연민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런 연민의 감정이 더욱 궁금증을 부채질했던 건지 돌아가신 날짜를 보니 3일 전, 아니 이미 밤 12시를 넘겼으니 정확히는 고인분이 4일 전에 돌아가셨고 3일째였던 바로 어제 화장을 치르고 여기 이 납골당에 지금 갓 봉안이 되신 거였죠. 죽은 사람은 49일 동안은 자신의 죽음을 아예 모르거나 혹은 그걸 안다 해도 생전에 쌓인 한우로 인해서 그 자신의 죽음을 인정치 못하여 저승과 이승의 문턱에서 힘겹게 헤매인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아마도 고인분은 이곳이 너무도 생소하고 외로우셨겠죠.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걸 제가 느낀 거였었나 봅니다. 전 그 고인분의 명복을 빌며 그렇게 제2 추모관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더군요. 얘기는 일단 여기서 끝이고요.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날 그렇게 사무실인 보안실로 돌아간 후에 저는 배주임님께는 일부러 그때의 상황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주임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던 그런 상황이셨거든요. 겁은 많으시지만 평소 저에게 항상 친형제처럼 살갑게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께서 다른 직장으로 떠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보는 처음이라서 저 자신도 많이 생소합니다. 사실 픽션이 안 섞인 실화인지라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아서 듣는 분들께서는 별로일 수도 있었겠네요.
암튼 군 시절 경험담이나 그리고 현직에서 장례 지도사로 일하시는 이모님 네 분 밑에서 겪었던 이야기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조미료 무첨가인 실화만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제목이 마땅하게 와닿는 게 없어서 달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정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럼 전 이만.